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21세기 님의 침묵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경희대학교 교수들의 시국선언문을 같이 읽어봤는데 상당히 훌륭한 시국선언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역사를 공적 마인드가 없이 뒤집어 놓는 사례는 그게 과연 한국 사람이라고 그럴 수 있을까? 이거는 뭐 전혀 말이 안 되고, 그 말이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공부도 그만큼 한 사람이 그 정도로 이 사회의 충고가 있고 여러 가지 지식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타이름이 있으면 최소한 그 뭔가 이렇게 새로운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아예 님의 침묵에 나오지만은 이거는 너무 터무니없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해도 전혀 들어갈 길이 없다. 전혀 듣는 귀가 없다. 그야말로 이러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근데 이 만해가 살던 이 시가 나온 건 20년 되니까 1920년대의 우리나라의 실정은 뭐 그 이상의 고통스러운 시기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여러분들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읽고 한국말이니까 여러분들이 대강 감을 우선 잡고 이거를 한 줄 한 줄 따져나가 보겠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참어는 이 참아 그런 의미죠. 참아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선은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님의 침묵이라는 건 이 책의 이 시집의 제목인 동시에 첫 한 수의 이름입니다. 님은 같습니다. 여기서 님이라고 하는 거는 조국이죠. 조국. 님은 같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님은 떠나갔다. 그러니까 님이라는 게 나와 같이 있지 않고 이미 나로부터 분리되어서 갔다라는 거는 조국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해 시대를 산 사람들에게 있어 제일 큰 문제점이라는 거는 이 조선 왕조에 대한 확고한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멸망한 다음에 새로운 국가 형태라는 것이 아직 그 뿌리를 박지 못했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님이라고 하는 것의 확고한 아이덴티티가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일 먼저 자각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한영훈이죠. 그것은 1919년에 만세혁명이 일어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성립하고 임시정부의 그 헌장의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못 박았기 때문에 1920년대 우리나라 지성인들의 문제의식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뭐 그런 표현까지 썼는데 그 당시 뭡니까 김소월의
진달래꽃도 그렇게 다 외우는 것도 외우질 못해요. 근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참 아름다운 그야말로. 그런데 지금 이게 왜 내가 읽냐면은 이 진달래꽃이라는 시집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간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시집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근데 여기는 그냥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에서 제일 끝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로 끝나니까는 가기만 하고 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떠내보낸 거야. 이건 이별의 완벽한 이별의 노래예요. 그리고 그 이별에 대한 슬픔을 호소하는 거지. 그러나 아내가 말하는 님이라고는 님의 친부에는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일 끝에 뭐래죠?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전체적 구도가 전혀 달라집니다. 님이 같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떠난 것인가? 그러니까 양계초가 당시 조선 멸망의 원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글을 썼는데, 조선의 멸망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조선 스스로 멸망시킨 것이지 일본 놈들이 멸망시킨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조선 멸망은 그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조선의 역사는 거기서 끝났다. 그리고 암흑이다. 다시 조선을 볼 수 없게 되었으니 참 애석하다. 그러면서 조선 멸망의 원인을 쫙 분석하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그 분석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역사, 조선 왕조 전체에 대한 그 사람의 이해의 심도라는 게 놀라운 수준이거든요. 그렇지만은 나쁜 놈이지. 남의 나라가 완전히 그냥 싹 끝났다. 이걸 전제로 가서 그걸 정당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볼 적에 이 만에는 뭐라고 그러죠?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무슨 소월의 애인이 떠나서 눈물 흘리는 것 같은 감성으로 본다든가, 양계초가 말하던 이제 조선 끝났다, 이렇게 유치하게 보는 게, 조선은 멸망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아무리 나쁜 정치인들이 판을 친다고 그래도 이 대한민국은 건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소위 말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뉴라이트를 외치는 사람들의 뿌리가 양계초와 같은 절망감이죠. 조선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조선은 없다. 이 주체가 없는 나라에서 일본이 들어와서 통치를 해주는데 얼마나 고마우냐. 일본의 아부에서 빨리 조선의 이 나라의 근대화를 일으켜야 된다. 하등의 죄책감이 없어요.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를 아직까지도 괴롭히는 것인데, 만에는 철저하게 거기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푸른 산빛을 깨치고, 깨버리고, 깨트리는 거죠. 깨트리는 건 스매시. 깨친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스매시, 돌멩이로 뭘 유리창 깨치든지 그런 깨뜨리다라는 의미도 있고, enlightenment, 하나의 이렇게 도통을 하고 그 깨닫는다 하는 양면이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는 일단은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적은 길, 이 양반이 쓰는 글 중에서 적다라고 하는 말은, 이 적은, 이거 다들 이해하는데, 이게 뭐냐면 작다라는 뜻이에요. 작은. 요새 말하면 그걸 전부 적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그 당시 말버릇이니까. 여기 푸른 산빛이란 말이에요. 여기 푸른 산빛과 대비되는 게 단풍나무 숲이거든요.
덤풍나무 숲이면은 이 푸른 산빛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거는 우리 동양적으로 말하면은 봄이고, 이거는 하나의 저기로 말하면 목이고, 여기 이거 말하면 생명이고, 하나의 부활이고, 희망이고, 뭐 이런 거죠. 근데 단풍나무는 시드는 거고, 그렇지만 이 시들다 그래도 이게 아주 아름다운 건 있죠. 또 그러나 시듬이고 이건 가을이고 모든 게 떨어지고 뭐가 사라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간다는 건 가지 마세요 하고 붙잡히는, 그거를 차마 떨치고 싶지 않은데 떨치고 갔다. 이거는 그야말로 1910년대부터 이 식민지 통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구한말에서부터 그 변화가 푸른 산빛이 무너지면서 가을에 퇴락하는 그러한 죽음의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 거기를 걸어가는 거죠. 님이. 그러면서 가고 싶지 않은데 가지 마세요 그러는데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 여기 황금의 꽃 같다는 거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황금의 꽃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그 신라의 왕관부터, 우리나라가 이 황금의 나라니까 그 황금의 화려함, 이가 꽃이라고 했지만 황금의 화려함, 이런 황금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문화적인 그 위대한 조선의 문화적인 그 개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맹서라고, 그렇게 화려하게 황금의 꽃 같은, 그야말로 조선 백자를 보더라도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맹서했는데 그것이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그런 위대한 문명의 모든 축적태가 합병과 동시에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문명의 축적이 사라져버렸다. 그러면서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제가 키스에 대한 건 여기 몇 번을 했지만은, 키스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하나의 성적인 교감의 이 감흥 체계로 받아들이질 않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서양에서 이제 키스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니까는, 그래서 키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꺽쇠를 했죠. 꺽쇠를 했어요. 근데 이제 키스라고 하는 거는 아주 남녀가 오랜 세월을 거쳐서 서로가 그 모색하는 가운데서 드디어 입술과 입술이 만나는 첫 키스, 이거를 여기 날카롭다고 하는 표현 같은 거 관련지어 생각하면 키스라고 하는 거는, 저는 했지만 이게 하나의 깨달음이죠. 불교식으로 말하면 하나의 새로운 각성, 이 각에 오고 각이고 그런 건데,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님과의 키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그거 진짜 키스라고 하는 거는 그 결정적인 시기에 그 두 남녀의 영혼이 합하여지는 그러한 것, 그걸 갖다가 깨달음과 관련돼서 날카롭다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결국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여기 뒷걸음쳐서 사라졌다는 말 자체가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라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물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귀먹고 눈물었다는 게 아니라 그 감흥이 너무 짙어서 그 님의 말소리만 들리고 님의 얼굴만,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어떠한 감정 같은 것을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도 역사적으로 말하면은 3.1 만세 운동과 같은 그런 혁명적인 그런 사건이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사라졌다. 그 뒤로 나는 조선민중이 전체가 일어나서 독립을 외치고 이러한 과거에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어마어마한 새로운 경지가 열리는 그 상황에서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물었습니다. 오로지 님만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그 변절을 하지 않고 오로지 님만을 위해서 과감한 인생을 산 만해의 이 정신, 그리고 이거야말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다시 불러봐요. 이 책의 제목을 왜 우리가 이렇게 도울이 부른다, 이 정신을 우리는 불러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 말하는 게 참 정다운 얘기죠.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냥 미쳐가지고 완전히 빠질 땐 여기 말소리에 귀먹고 얼굴에 눈물 나는 식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사랑이 깨지지 않나, 다시 우리 헤어지지는 않을까. 모든 영화가 그런 거 아니에요? 로맨틱한 영화들의 주제가 항상 절절한 사랑의 장면이 나오면은 저거 누가 또 죽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너무도 조국의 이 패망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이거죠. 그러면서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야말로 만해의 인생의 새로운 국면. 이게 모든 사람들, 이 조선 민족의 이별이라고 하는 이 거족적 사태가 뜻밖의 일이 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이죠. 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나 이별을 이렇게 슬프다고 쓸데없는 눈물의 원, 우리가 울고만 있다 그러면 이 바보 같은 짓 아니야.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면서도 어떠한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는 거지. 신세 한탄하고 어쩌다가 저런 대통령을 뽑아놨냐 이러고 우리가 개탄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 여기 힘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슬픔 자체가 나의 존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 힘을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보았습니다. 이 정수박이라는 건 여기 정수리, 여기 뭐래요? 어린들 보면 숨구멍이잖아요. 이 정수박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말하는 거고, 여기 슬픔의 힘을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희망을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일제라고 하는 그 일본 제국주의의 치하에 강점기를 살아가면서도 만해는 이 시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의 정수박이에 슬픔의 힘을 옮겨서 들어부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 국민들을, 그러니까 이게 이 시가 위대한 게 뭐냐면은 그 당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님은 같습니다. 그럴 적에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거를 읽을 때는 정말 절망감을 느끼면서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일제가 되고 일총독이 지배하고 그 어떤 공적인 세계가 사라지고 전부가 일본 치하에 정말 얼마나 비참하냐 말이야. 그리고 1925년에 이거 쓸 적에만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1919년이 지나고 나서 모든 일본이 소위 문화 정치로 돌아섰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본질적인 변화는 없었고, 그 언론을 좀 몇 개 만들어 줬고, 새로운 활동을 지성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분은 전혀 타협을 하지 않고 이거 속임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 절대 우리가 일본의 힘을 빌려서 쟤들 문화정치라는 데 농락돼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잡지도 만들고 활발한 운동을 이때 20년대에 아주 강렬하게 전대하게 됩니다. 예, 만당을 만들고 하여튼 신간에도 엄청 이분이 활동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새로운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그런 얘기.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족은 반드시 민주공화국으로 회복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소월 같은 거랑 이게 물론 이 규모가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서 그 비교한다는 게 저 우스운 일이지만, 사고 체계가 소월은 자기 그냥 슬픈 여자 하나를 떠나보낸 것에 대한 그냥 호소잖아요. 감정적 호소인데, 범인들한테 그 시가 인기가 있죠. 해방 후에 1950년대 작곡되는 시 중에서 소월시가 제일 많았다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건 사실이나, 그건 가기만 하고 오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염려한다와 믿습니다.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그러니까 제곡조를 못 이긴다는 게 이 감정이 격해가지고 하다가 울어버리는가 말이야. 이게 이 노래를 갖다가 제곡조, 그 곡조에 맞게 감정이 격해서 그냥 노래가 안 돼버리는 거야. 이게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 그 감정의 그 사랑, 나의 님이 어서 오소서 하고 여기에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 그것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Whisper and the sound of silence. 난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소리가 난 여기 떠올라요. 그러니까는 침묵,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최대의 웅변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침묵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게 정치인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 민중의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거를 지금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님의 침묵을 이미 1925년에 이렇게 강렬하게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